오늘의 주제는 쿠팡으로 판매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겪게 될 일들. 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싶으면 컷해줘. 왜냐면 내가 너무 고인물이거든 사실. 1단계 유튜브. 위험한 것 같긴 한데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돼요. 그죠?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회사 다니면서 되게 힘들게 돈을 벌고 있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쿠팡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쉽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네 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갖게 되냐면 헛된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월 1,000만 원이 쉽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판매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알고리즘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빠지는 알고리즘이 뭐냐면 하루에 한두 시간 일하고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직업이네? 이거 나도 해봐야겠네? 이제 이런 확신의 단계가 생겨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 하지 말아야겠다. 아무튼 내가 볼 땐 그래요. 월 1,000만 원 쉽네? 이거. 두 번째가 딱 이겁니다. 여기서 내가 볼 때 한 번에 구분선이 생기는데 이렇게 하다가 맨날 보는 사람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 단계를 뛰어넘고 실제로 사업자 등록까지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볼 때 여기만 와도 훨씬 더 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에 그치지 않고 나도 해봐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실제로 이제 사업자를 내요. 그리고 쿠팡 가입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면서 기분이 어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이제 너무 쉬웠거든. 유튜브 영상 보고 하라는 대로 사업자도 내보고 쿠팡도 가입해봤는데 지금까지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서 너무 쉬웠어. 그래도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실행력은 있으신 분들이야. 그죠? 이 다음에 뭐 할까? 소싱. 그렇지. 이때부터 이제 소싱이라는 걸 시작해요. 근데 소싱하는데 내가 이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바로 물건 정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때부터 또 한 번 유튜브에 빠져듭니다. 근데 또 유튜브 영상 소싱 보면은 또 뭐가 돼? 희망적이 되지 않냐? 나만 그런가? 유튜브 영상 소싱 회사 보면 겁나 쉽지 않냐? 너무 궁금해. 저는 딱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패턴일 것 같아요. 저는 저거를 유튜브 보기 전에 해봤어? 싶은 거 먼저 할 것 같아요. 소싱 영상 찾아보고 무슨 생각하냐면 팔 게 진짜 많구나. 도매국에서 5,000원인데 쿠팡에서 9,000원짜리가 있구나. 나 이거 하나 팔면 4,000원 남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돼요. 왜냐면 난 지금까지 쿠팡이라는 사이트밖에 몰랐는데 막 도매국이라는 사이트도 알게 되고 아니면 네이버에서 같은 물건인데 쿠팡에서 더 비싸게 팔고 이런 걸 발견하게 되시거든요.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얼마에 팔아야 되지? 이런 걸 막 고민하게 되면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마진을 계산하게 돼요. 여기가 여러분들에게 올 첫 번째 절망 포인트가 될 겁니다. 도매국에서 5,000원이고 쿠팡이 9,000원이니까 4,000원 남는 줄 알았더니 생각해보니까 쿠팡에 내야 되는 수수료도 있네. 입출고 배송비도 내야 되네. 세금도 내야 되네. 그러면 도매국 5,000원짜리 쿠팡에서 9,000원 해보니까 손해가 나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때부터 마진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소싱이 조금 힘들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와. 그래서 2단계에서 이제 안 되겠다. 나 같은 초보가 지금 쿠팡 가서는 팔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떨어져 나가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마진까지 계산하면서 실제로 팔 수 있는 물건을 찾는 거,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2단계인 분들이 제일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이런 흐름으로 갈 것 같으니까 쭉 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저것 막 팔 게 많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마진까지 계산해보면 내가 판매하고 나서 진짜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품을 찾는 건 그렇게 쉽지 않구나 라고 여기서 한번 첫 번째 난간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남는 상품을 드디어 찾았어. 여기까지가 소싱이 된 거야. 그래서 2단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 소싱했는데 마진 안 났고 마진 괜찮은 거 찾았는데 다른 사람이 팔고 있고 약간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팔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싸게 싸게 안 팔면 내 거 안 팔릴 거니까 내 거 가격 내리거든? 그것도 마진이 안 남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내가 볼 때 초보자분들이 처음 하는 실수가 여기서 발생이 돼. 저도 그래서 맨 처음에 내가 등록한 상품 뭐였냐면 내시경 귀이개. 그때는 해외 구매 대행 상품이었으니까 아무거나 팔 수 있었고 내시경인데 핸드폰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파면은 핸드폰 이렇게 보면서 귀파는 거였거든? 나 그거 팔렸어. 충청도에 계시는 무슨 약국의 약사님께서 처음으로 주문해 주셨어. 해외 구매 대행 상품. 아무튼 그런 거 아니 많이 안 남았어 처음에.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거만 소싱했던 거지. 아무도 안 팔고 나만 팔 수 있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 나만 파는 거고 막 이런 거. 근데 왜 안 된다고 느끼셨나요?
안 팔리죠. 왜 안 팔겠어? 안 팔리니까 안 파는 게 아닐까, 사람들이? 아무튼 내가 본 흐름이야.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의 흐름, 내가 봤을 때. 아무튼 그래도 열심히 하신 거면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드디어 상품 등록을 해. 아, 이거야. 재밌다. 행복해. 행복하지 않냐? 전 싫었어요. 그래요? 나는 처음에 상품 등록할 때, 아, 드디어 내가 마진도 남고 아무도 안 파는 괜찮은 상품을 찾았다. 상품 등록했으니까 이제 난리 나겠지? 근데 어떻게 돼? 조용하지. 보통 이래요.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때. 소싱한 다음에 상품 등록했는데 안 팔려.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 광고 돌릴 것 같아요. 아니야, 상세 페이지를 고쳐. 아, 내가 볼 땐 그래. 초보자분들이. 이상하다. 내가 괜찮은 거 찾았는데 왜 안 팔리지? 아, 도매국 상세 페이지라서 그렇구나. 그럼 이제 유튜브에 있는 상세 페이지 영상을 막 찾아봐. 그래서 내 거 상세 페이지에 유튜브 쇼츠도 넣어보고, 움짤 넣고, 막 소고점을 찾고, 이렇게 해. 그럼 어떻게 돼? 그래도 안 팔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딱 닥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광고라는 걸 배우게 돼요. 광고. 굉장히 중요한 거를 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노출이거든요. 노출. 여러분들의 상품이 누군가에는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도 팔리지 않은 그 상품이 소비자한테 막 보여질 확률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광고라는 걸 알게 되면서 드디어 노출이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 드디어 첫 판매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광고를 하니까 드디어 첫 판매가 납니다. 여기까지 잘 됐을까요? 잘못됐을까요? 그래도 나름 괜찮은 거야. 내가 열심히 찾는 상품이 있었는데 내가 그래도 상품 등록한 다음에 이것저것 상세 페이지 잘 꾸며놓고 노출을 시키니까 판매가 된 거야. 여기까지 경험을 하실 거예요. 판매가 되고 이때 어때? 기분이 되게 좋아. 이제 부자가 된 것 같거든. 왜냐면 내가 하나 팔아서 5,000원, 5,000원 남는 상품이 있는데 이런 상품이 드디어 판매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심지어 판매가 돼서 어떻게 돼? 품절이 돼.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품절이라는 거를 아마 경험하시게 될 거야. 품절. 내가 10개 팔릴 줄 알고 20개 팔릴 줄 알고 입고한 상품이 고객분들이 막 다 사가셔서 드디어 품절이 된 거야. 이때 어때? 기분이 너무 좋아. 행복해. 왜냐면 다음에 또 입고하면 또 품절될 것 같거든. 2단계까지 느끼셨으면 그래도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품절된 다음에 1, 2주 있다가 입고를 시켰는데 갑자기 판매량이 뚝 떨어져. 예전에는 하루에 두 개씩 팔렸던 애가 다시 입고했더니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 막 유튜브 찾아보니까 와, 이거 품절시키면 안 좋구나. 재고 관리가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품절되지 않게 재고 관리를 잘 해야지 라고 해서 어떻게 돼? 많이 사서 넣어. 그리고 어떻게 돼? 광고비도 늘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 팔려요. 판매가 잘 돼. 재고를 많이 산 다음에 광고비를 많이 쓰니까 판매량이 늘어나는 거야. 이때 이제 어떻게 행복해 또. 그렇지 않겠냐? 그래도 처음 팔렸다고 막 그랬었는데 품절되고 난 다음에 한동안 마음고생 했었는데 어쨌든 시간이 흐르고 광고를 많이 쓰니까 판매량이 늘어오는 상황까지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난관이 오죠. 정상금이 없어. 내가 내 돈 쓰고 물건을 넣고 내 돈으로 광고비 한 다음에 매출을 막 일으켰는데 나중에 정산받을 금액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거야. 내가 물건 삭값도 안 돼. 왜 그럴까요? 광고비를 너무 많이 쓴 거야. 그리고 내가 나름 마진 계산한다고 했는데 미처 계산하지 못한 금액들이 여기 막 있었어. 내가 뭐 밀크럼비 썼으니까 밀크럼비도 떼서 주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신규 프로모션 때문에 이런 게 없지만 아무튼 정산할 때 저희가 체크해야 되는 게 반품이 발생하면 그 반품 회수비, 반품 재입고비, 그 다음에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로켓코러스 세이브를 사용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그 비용도 가져가게 되고요. 그 광고비도 떼가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마진할 때 계산했던 판매 수수료, 이축 배송비 다 떼고 정산해 주니까 이 정산 금액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적은 거야. 그래서 열심히 팔긴 팔았는데 남는 게 없네 라는 거를 여기서 한번 직시하게 됩니다. 어렵죠. 이제부터는 쿠팡 판매가 진짜 어렵구나 라는 걸 느끼시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 광고비를 줄여.
16단계입니다. 그게 16. 광고를 꺼. 광고를 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매출도 꺼져. 그러니까 끄기엔 좀 그런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광고를 키긴 켜. 근데 광고비를 줄여. 그럼 어떻게 돼? 매출도 줄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여기서. 한번 재고를 많이 쓴 다음에 광고비를 공격적으로 써서 판매를 많이 해보는 경험을 해보는데 대신 남는 게 없다라는 걸 알게 돼. 그럼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제 광고비를 줄이거나 끄려고 해. 그럼 어떻게 돼? 광고비를 끄면 매출도 꺼지고 광고비를 줄이면 매출도 줄어. 그럼 어떻게 돼? 접지. 여기서 접든가 여기서 접든가. 근데 이제 이걸 넘어서신 분들이 있어. 넘어서신 분들. 야, 이거 재밌다. 나도 하다 보니까 2단계에서 이제 접는 분들은 여기서 접든가 여기서 접게 돼 있어. 근데 이걸 뛰어넘어. 이거 뛰어넘는 분들은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전환율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 나는 광고비를 많이 안 쓰고 싶고 매출을 늘리고 싶다면 전환율이 중요하구나 라고 해서 이때부터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시냐면 리뷰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리뷰. 상세 페이지 만들어 봤는데 리뷰가 쿠팡에서 훨씬 더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되고 여기서 이제 체험단이라는 걸 쓰시게 돼. 내가 내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심지어 일종의 수수료를 드리면서 내 제품에 리뷰를 달아주시는 분들 이거를 이제 막 하게 돼요. 그럼 그 어떻게 돼? 순위도 올라가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막 전환율도 올라와. 그러면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광고 수익률 좋아져 를 여기서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거는 약간 안 좋은 흐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광고비 없이도 파시는 분이 있고 광고비를 쓴다 하더라도 그 제품 자체에 전환이 좋기 때문에 돈이 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안 되는 케이스에 광고비를 많이 써서 안 남는다는 걸 알게 됐고 광고비를 줄였는데 딴 게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나는 리뷰로 내 제품의 전환을 높여봐야지 라는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리뷰를 달고 나니까 진짜로 순위도 올라가고 전환율도 높아져서 판매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 이제 알게 되죠. 쿠팡은 광고가 전부가 아니구나. 그러면 리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외부 유입, 핫딜 이런 것도 배웁니다. 그래서 막 이런저런 커뮤니티, 맘카페 이런 거에 내 제품을 막 올려놓고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 또 사잖아요? 또 이런 것도 또 한번 경험을 해. 그럼 어떻게 돼? 또 순위가 또 더 잘 오르는 것 같아. 이 단계를 넘어서시는 내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판매량이 늘어나. 진짜로. 그 다음에 광고 비중이 줄었기 때문에 실제 수익도 늘어나기 시작해요. 여기까지 좋은 흐름인 것 같지. 광고비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실제로 체험단인 핫딜 같은 걸 통해서 내 제품의 순위도 올리고 전환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때는 진짜 판매량도 늘어나고 수익도 늘어나는 단계가 옵니다. 행복하죠? 이제 내가 좀 잘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될 거야. 옛날 초보 때는 저런 상황이었는데 난 이제 쿠팡의 상위 노출 비법을 알았다. 쿠팡 판매는 광고 판매뿐만 아니라 자연 판매라는 거 되게 중요하구나. 자연 판매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내 제품의 노출을 늘려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 순위를 올려야 되는데 순위를 올리는 방법에는 요런 게 있구나. 뭐 트래픽 있는데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진짜 위기가 찾아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부터 경쟁 상품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경쟁 상품이 내 거보다 싸. 이게 진짜 첫 번째 위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흐름이었고 이때부터가 진짜 뭐가 시작된 거야. 왜냐면 예전에는 나 혼자 이러쿵저러쿵 팔 때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잘 파는 그림을 만들어 놨더니 그거를 보고 딱 따라 들어오는 경쟁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거 판매량 줄어요. 왜냐면 나보다 싼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광고 수익률 떨어져요. 왜 떨어져요? 내 제품의 전환율이 낮아지게 돼 있거든. 내 상품 살려고 클릭해서 딱 왔는데 밑에 내 거보다 싼 경쟁 상품 쫙 깔렸어요. 그러면 내 광고는 비록 클릭했지만 내 상품을 안 사고 다른 사람한테 가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광고 돌리면 막 500% 막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막 수익률이 막 300% 200% 막 떨어지기 시작해. 판매량도 떨어지고 광고 수익률도 떨어지고. 근데 그렇지 않아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이때 이제 매칭을 당하게 됩니다. 매칭. 아이템 인너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도 내가 그거 오래 팔았으니까 내게 막 리뷰도 몇 개 막 많이 달려있고 내게 막 노출도 잘 되고 있으니까 근데 내 가격은 다른 사람보다 좀 높아.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제가 볼 때는 건전하지 않은 판매자분들이 여러분들의 상품에 위너를 막 걸 겁니다. 매칭을 시켜요. 그럼 어떻게? 이제부터는 아예 안 팔려. 내가 지금까지 이거 제품을 열심히 키워가지고 이렇게 딱 올려놨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 생긴 것도 짜증난데 갑자기 누가 나랑 아이템에 매칭을 딱 걸어가지고 내 거 이제 아예 노출도 안 돼. 이거 약간 너무 안 좋은 얘기 많이 하나?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한번 쭉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말하려고 해. 그래서 이 사람 떼어내느라 몇 날 며칠을 고생을 해. 한 1, 2주 고생을 해. 1, 2주 고생해서 이제 겨우 떼내. 이때 이제 뭐야?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래서 상표권이 중요하구나. 이래서 뭐 패키지 번들 구성 이런 걸 하는구나. 이래서 디자인권, 저작권 같은 지재권이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여기서 깨닫게 돼요. 1, 2주 고생을 해봐야 깨달아. 그거를 아무리 미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 사실 자기가 한번 당해봐야 돼. 그래서 이제 OEM도 해봐야지. OEM이라는 거는 내 브랜드명을 제품에 부착시켜서 생산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야 이런 게 있어야지 위너를 한번 해제해보니까 이런 게 되게 미리 준비된 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여기서 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아이템 위너 매칭 해제하고 예전같이 높은 가격은 아니고 고마진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팔았으니까 판매하게 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뜬금없이 저작권, 디자인권 여기서 디자인권 빼야겠다. 아이고. 여기 OEM까지만 넣고 저작권, 디자인권 신고를 당하게 돼요. 갑자기 잘 팔고 있는 제품이 판매 중지가 되고 메일에 가봤더니 내가 무슨 상세 페이지 저작권 침해했다고 그러고 내가 무슨 디자인권 침해했다고 그러고 나한테 소명을 해.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누군가 악의적으로 내 상세 페이지에 있는 사진, 내 상세 페이지 아니면 내가 팔고 있는 제품이 원래부터 공개되어 있던 디자인이었는데 뭐 자기가 디자인권자라고 등록해 놓은 다음에 신고를 해서 내 제품은 판매 중지가 되고 그 신고를 나보고 소명하라고 하는 요거를 한번 당하시게 될 겁니다. 최악이죠. 뭐 소명해요. 소명하는데 어떻게 돼? 쉽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로 누군가의 사진이나 상세 페이지 도용했다면 그 저작권을 풀어야 되는데 그건 원본이 있어야 풀리는데 그 원본을 어디서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허위 디자인권을 등록했다면 그 디자인권이 허위임을 또 증명해야 되는데 요즘에 쿠팡에서는 개인이 막 열심히 쓴 거를 웬만해서는 잘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변리사님한테 뭐 20만 원, 4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변리사 소견서가 있어야지 그 제품이 풀립니다. 안 그래도 매칭되고 난 다음에 안 팔려서 짜증나고 겨우 푼 다음에 가격까지 내려서 짜증나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저작권, 디자인권 이거 푸느라 또 1, 2주를 또 그냥 못 팔아버려요. 이때 이제 지재권 소명을 해보면서 아, 지식재산권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내가 나중에 상세 페이지 만들 때 다른 사람 사진 쓰지 말고 내가 팔려고 하는 이 제품이 혹시 사전에 디자인권이나 특허권 등록된 게 아닌지 꼭 찾아봐야겠구나. 나도 뭔가 디자인권 해놨으면 이걸 내 거를 등록을 해놔야겠구나 라고 하는 지재권에 대한 공부를 2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끝난 것 같지?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위기가 오는데요. 이제 여기서 경쟁사에 신고를 당하게 돼요. 내 거 무슨 상품 정보 제공 고시에 뭐가 잘못됐다, 뭐가 누락됐다, 내 거 제품을 사용했는데 뭐 피가 났다, 내 거 했는데 뭐가 파손돼서 보상해달라, 이거 제품 뭐가 1, 2cm가 안 맞다, 뭐 이런 신고를 계속하게 되면서 내 거 어떻게 돼요? 판매 정지가 됩니다. 품질 확인서를 내라고 해요, 여기서 막. 그냥 각종 이런 신고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그러고. 이때 이제 또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아, 쿠팡이 진짜 빡세구나. 내가 처음에 조금 팔 때는 아무 일 없었는데 뭔가 조금 잘 팔게 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구나 라는 걸 여기서 한번 느끼게 되고요. 이때 이제 소명의 달인이 된다고 해야 되나? 소명의 달인이 돼요. 쿠팡이 원하는 무슨 뭐 품질 확인서, 뭐 공장 출하 검사서 또 뭐 있냐? 뭐 그런 것들 내가 그냥 다 만들고 쿠팡이 원하는 양식 땅땅땅 제공하면서 어떻게 해서는 판매 정지된 걸 풉니다. 어쨌든 소명을 안 하면 안 풀리거든? 근데 내 거 매출이 있는 상품인데 소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 이제 이 방법 저 방법 막 다 해보면서 이제 이런 걸 다 풀어본 소명의 달인이 돼. 많이 온 겁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그래도. 근데 이런 걸 당했는데 처음에 업어받다가 어떻게 되냐면 반출도 한번 당한 거야. 반출. 전체 다 가져간 다음에 다시 재검해서 넣으세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서 여기서 이제 소명의 달인이 되죠. 왜냐면 이 정도 왔으면
진짜 웬만한 신고랑 신고 다 당해봤고 웬만한 소명이랑 소명 다 해본 사람으로서 아 이제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럴 땐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품질항에서 공장 출하 검사서 개선 계획서 이렇게 하면 풀리는구나 라고 하는 모든 노하우가 이때쯤 이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강의에서 배우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체득하셨나요? 그냥 다 경험이에요 이런 게.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돼? 여기서 접을까? 내가 볼 땐 그래. 이때쯤 이게 딱 와보잖아?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겨우 해가지고 뭐 하나 했는데 경제산 시장가 떨어지고 매칭 당하고 그 다음에 지적권 신고 막 당한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경제산 신고한 다음에 이 제품이 이때쯤 날아가거든요. 반출도 한번 당했기 때문에. 그럼 이거 쿠팡 이게 될까 이게? 접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넘어. 이때부터 이제 뭐야? 운영의 중요성을 알게 돼. 운영의 중요성. 어? 장점은 없나요? 그래? 아, 그래서 운영이 중요하구나. 처음에 내가 소싱할 때부터 이 제품의 마진율이나 이런 거 할 때부터 내 제품의 광고비, 뭐 반품률, 뭐 이런 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 제품이 저런 거에 당하지 않느냐면 애초에 지재권 보호도 돼 있어야 되고 이게 재고 관리가 진짜 중요하구나. 그래서 재고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실제 이 제품 하나로 내가 얼마의 수익을 보고 있는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운영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이때부터는 예전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상품을 키우게 돼요. 이때 이제 뭘 하게 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었어. 진짜 잘하는 사람은 이거구나. 뭘 잘해야 되냐면 문제 해결을 잘해야 되는구나. 지금 쿠팡에서 뭐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냥 대충 쉽게 잘 파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런 운영이랑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으니까 저렇게 저 제품을 상위에 노출시켜 놓고 오랫동안 경쟁 상황에서도 저렇게 잘 팔고 있는 거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겠네 라고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게 내가 볼 때 초보셀러가 한 개의 상품을 키운 다음에 느끼는 게 아마 이걸 거예요. 30단계. 자, 질문. 근데 힘든 요소가 너무 많은데 쿠팡에서 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왜 이렇게 빡실까?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왜냐면 이런 거를 다 이기고 나서 내가 어떤 제품을 잘 팔면 진짜 많이 팔리고 잘 팔리는 게 쿠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사람들이 쿠팡에서 판매하려고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근데 뭐 제가 그냥 최악의 경우를 말해서 그런데요. 이런 것도 되게 매출 볼륨이 큰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 가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보다는 한 달에 한 몇백만 원씩 매출할 수 있는 상품 여러 개 갖는 게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거고 저도 그때 2단계에서 깨닫는 거예요. 2단계에서. 경쟁 상품이 가격을 내렸을 때 어떻게 해결하세요? 이때 경쟁 상품이 가격을 내렸을 때 내 상품이 변별력이 없다면 나도 따라가야 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품 하나 팔아서 40% 50% 마진 남아서 행복할 거거든요. 근데 경쟁사가 갑자기 매출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려서 20% 마진밖에 안 남아. 근데 나는 지금까지 40-50% 마진 보고 받았던 상품을 갑자기 20% 받고 팔려니까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 안 내리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는 건데 저는 20% 마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1,000만 원 투자하면 200만 원 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매출 나면 200만 원 번다는 거 아니야. 근데 1,000만 원 매출 난다는 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원가로는 300만 원, 4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내가 3, 400만 원어치 물건 사놓고 팔았는데 그 다음 달 200만 원 버는 게 적은 걸까? 라고 생각하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마진을 많이 보고 팔아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상품을 어쨌든 광고뿐만 아니라 일반 판매로도 많이 팔려면 막 자연 노출도 많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판매량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 판매량을 처음에는 어차피 광고비로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광고비 다 하고 나서 얼마가 남아야 되네 라고 하니까 그렇게 높은 마진으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근데 이제 2단계까지 왔다면 광고비 비중이 적을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고마진을 보고 팔고 있는 건데 그렇게 고마진 보고 나만 팔고 있는 꼴을 다른 사람들이 가만둘까? 안 놔둘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 애초에 가격을 그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가격으로 내린 다음에 애초에 못 들어오게 하면 이런 것도 나중에 운영할 때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느껴질 겁니다. 아, 내가 40% 마진 보고 꼴 빨았으니까 죽을 때까지 40% 마진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난 이제 이렇게 해서 상위 노출 끝났는데 내가 이렇게 40% 50% 마진을 계속 팔면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때 내가 한번 확 내려가지고 저 사람을 다 떨어뜨려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방어하는 전략도 이때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파시는 제품의 상품군이나 뭐 그런 걸 다 다른 전략이 있는데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가격이 싼데 잘 팔리는 상품군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걸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 뭐 있을까요? 매칭 아이템 위너, 이거는 미리 준비해 놨어야지. 내가 내 상품이 본격적으로 노출시키기 전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많이 사입하고 난 다음에 광고를 공격적으로 막 돌리실 건데 그냥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는 내용 정도로만 설명드리자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브랜드 상표권으로 제품이 로고가 각인된 것처럼 아니면 여러분들의 브랜드 패키지가 되어 있는 것처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구성도 립밤 했으면 뭐 립밤 파우치 이렇게라도 한 다음에 뭔가 누군가 내 상품을 따라오려면 립밤도 사야 되고 파우치도 해야 되고 화포장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라도 세팅을 해놓고 판매를 하셔야죠. 왜 저 문제 해결이 어렵냐면요. 예를 들어 저 계정 정지 당했었잖아요. 네. 근데 풀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거 하나님 없었으면 못 푸는 거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방법을 대체 어디서 아니야, 나도 시간 날리고 한 거야. 시간 날리고 한 건데 내가 시간 날리고 했던 거를 PD님이 당하니까 내가 그냥 내가 시간 날리고 배운 걸 알려준 것 뿐이에요. 그냥 다 해본 거야, 삽질을. 이것도 여러분들이 처음 막 그 소명 메일 받아보면 막 무슨 뭐 양식만 써있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막 중국에서 공장에서 출하할 때 출하 검사 써 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한 거야? 한번 대충 써본 거야. 대충 인터넷에서 양식 찾아보고 AI랑 막 상의한 다음에 씨름해서 대충 내가 한번 만들어 본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들었는데 와, 쿠팡 판매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나는 못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돼요. 반출당하고 나면 웬만하면 그 제품이 나락간다 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제품을 살리려고 노력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냥 저는 만약에 이런 일을 딱 당하면 해결은 합니다. 해결은 하는데 이 해결하는 데에만 몰두하진 않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사실.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그 상품 하나만 맨날 보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하루 종일 이 상품만 해결하려고 그렇게 모든 시간을 여기에만 쏟아버리면 결국에 매출은 이 상품 다시 입고낸 다음에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때까지는 계속 바닥을 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한두 상품에 의존하게 되면 결국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당할지라도 이거 해결은 하되 요거 하나에 막 100% 120%만 집중하면 안 된다 라고 내가 계속 말하는 게 그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온라인 판매를 본업으로 하시면 매출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상향만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든가, 떨어져도 어느 정도의 그냥 이 바운더리를 보통 뭐라 그러냐, 이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지만 매출이 막 급락하거나 반토막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제가 볼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상품의 가짓수가 많아야 돼요. 상품의 가짓수가 적어버리면 진짜 이런 거 한번 터질 때마다 바로 그냥 급감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내 매출이 여러 개의 상품이 지지해주는 매출이라면 그런 일들이 막 전체 상품에 막 한 번에 오고 이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소싱이 중요하다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지나가면 또 더 있습니다, 사실. 쿠팡의 정책 변경 뭐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되거든. 근데 그런 건 이제 우선 나중 얘기니까 여기까지는 꼭 경험을 해보시길. 나는 흐름 잘 정리하지 않았냐? 아니야? 너무 흐름은 맞는데 어. 너무 초보가 아닌데. 아, 그래요? 초보가 아니긴 하지. 그러면 여기까지 경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네. 여기까지만 하세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상품 하나당 매출이 월 기준 200~300만 원이면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상품 하나당 매출이 200~300만 원. 그러니까 수익이 100만 원 미만인 상품들이거든요. 그 상품 하나로. 그러면 아마 2단계일 거예요. 근데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 제가 말했던 이 뒤에 경쟁 상황까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내가 알려주는 게 뭐냐면 이런 상품 많이 찾기예요. 이런 상품 많이 찾기. 만약에 상품 하나당 매출이 높아진다면 그 상품 하나를 나 혼자만 팔고 있는 걸 그 사람이 보고 있겠니? 근데 제가 지금까지 쿠팡에서 아까 확인했는데 2만 개 판 상품이 있습니다. 4년 동안. 그 상품 하나당 제 마진이 3,000원대거든요. 그러면 그냥 계산해봐도 한 6천만 원 정도의 이익이 난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그쵸? 그 정도 사이즈의 상품이 여기까지. 그거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실제로 저는 저기까지 상품이 50%가 넘어요. 어디? 저는 여기? 네. 여기까지는 진짜 매출이 커야 돼. 아니 그리고 저기는 잠깐 갔다가 떨어져서 여기까지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냥 맞아요. 찍먹해보고 아 저거 나 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럼 저는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돈 더 엄청 많이 벌고 싶은 게 아니면 저것도 괜찮지 않나? 그래. 넣어줘. 2주 후에 육성을 넣어줘. 잠시만. 근데 내가 이거를 또 말해줄 수밖에 없는 게 2단계로 가잖아? 접어. 이런 게 뭐야? 쿠팡 못하겠는데 접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시는 제품 중에 분명히 정말 잘 팔리는 게 나오면 이런 게 생길 건데 이게 무슨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 누구든지 한 번씩 다 겪는 일이니까 또 한 번만 몇 번만 해보면 다른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해결해야지 라는 거 그냥 제품이 하나 생긴 거지 야 이것 때문에 접어야겠다 라고 하는 요소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저도 요 단계까지를 제일 좋아해요. 그냥 이렇게 나서 한번 판매량 쭉 올라오고 나서 수익률 괜찮아지면 그 다음부터 아무도 나한테 관심 갖지 않는 이 정도의 시장.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로 많이 찾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무튼 저희 직원분들께도 부업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부업을 하시는 저희 직원분들은 리뷰도 안 달고요. 광고도 안 해요. 저희 PD님은 그냥 광고 안 해도 소식만 조금 신경 써서 하고 하면 광고 없이도 한 달에 수익으로 150? 요? 150? 150만 원 순수익이죠. 광고 안 하니까. 그 정도 수익을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업 정도로 하실 분으로서 이것도 몰라도 됩니다. 그냥 소식만 쿠팡에 팔릴 만한 거 잘 소식한 다음에 그냥 등록만 잘하고 어느 정도의 수준에 맞게만 그냥 세팅만 해놓으면 광고 없이도 팔리는 거는 쿠팡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선 지금 제가 봤을 때 2단계 분들이 가장 많이 보실 것 같거든요. 아직 사업자도 내지 않으신 분들 이거를 하냐 안 하냐 이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허들이거든요. 이거를 꼭 넘어가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싱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마진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진에 대한 걸 정확히 알고 제 영상 여기 마진 계산기 다운받은 다음에 소싱하실 때 꼭 마진에 대한 개념 있게 소싱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품 등록할 때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만 하셔도 월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부업 수준의 판매는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나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 정도의 상세 페이지 그러니까 누구가 막 갖다 베끼는 그런 상세 페이지 말고요. 내가 미리 캔버스나 뭐든 하나라도 좀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챗 GPT를 이용해서 그런 마케팅 문구 어떻게 해줘 라고 기획하는 것까지 있거든요. 그 정도로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광고는 진짜 신중하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광고부터는 제가 볼 때는 진짜로 내 돈을 쓰면서 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진짜 신중하게 공부하고 하셔야 되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희 PD님이나 직원분들처럼 한 달에 뭐 150만 원짜리 수익을 버는 부업 정도는 2단계만 잘 하셔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를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까지는 한번 와야 돼. 그것도 또 쉽지 않은 단계 여기까지는. 그래도 저는 여기까지는 와보시길. 여기까지는. 이 이상 가는 거는 선택. 여기까지 혹시 매출 5천까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19번까지요? 500만 원 매출, 100만 원 수익, 상품 10개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무튼 이 칠판 앞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영상이 된 것 같은데 반응이 좋다면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반응이 안 좋으면 다시 새끼 한번 불러서 아무튼 또 이런 식으로 궁금한 게 있거나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혼자서 나와서 떠드는 거 이어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내용 나쁘지 않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커트.